안녕하세요, IT조선의 박진우 기자입니다.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는 바로 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입니다. 자, 르노 트위지는 겉보기에도 굉장히 깜찍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, 아무래도 이 초소형 전기차라는 특성을 반영한 덕분에 이렇게 깜찍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차는 도시명 이동에 아주 최적화된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 르노 삼성, 그러니까 이 르노 트위지를 판매하는 르노 삼성에서도 우체부 아저씨들의 어떤 차나 그 다음에 뭐 배달차로서 이 트위지를 활용하라는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. 실제로도 아주 근거리의 짧은 구간을 달리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는 따로 잠금 장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안쪽 레버를 이용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, 이쪽 안쪽으로 차 문을 열어서 문을 들게 되면 이 거링도어 스타일로 문이 딱 열리게 되고요. 아주 안쪽 구성은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이 차의 사실 1회 최대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한 55km로 제한상 나와 있는데, 이 안쪽에 계기판을 보면 현재 배터리 양이 모두 꽉 차 있고 65km 정도 달릴 수 있을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차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뭐 에어백이라든지 헤드램프라든지 범퍼, 그리고 서스펜션, 이런 것들 최소한의 덕목 갖추고 있다 보여지는데, 그래서 자동차 분류도 경차가 아닌 이 초소형 전기차로 새로 신설이 되면서 어떤 최소한의 안전인증이라든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작은 트위지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김포 운양동을 떠나서 회사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까지 한번 이동을 해 볼 예정인데요. 이 차의 최대 주행거리가 바로 55km고 김포에서 광화문까지의 직선거리가 아닌 주행거리가 한 35km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근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. 과연 이 도시명 이동수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장거리 출근에도 적합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트위지를 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이 김포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 김포 한강로를 이용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트위지는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는 없고요. 일반 도로를 통해서 이제 서울까지 진입해야 한다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, 굳이 뭐 자동차로 분류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못 달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 차의 동력 성능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차는 16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. 환산 단위로 5.81kg/m의 이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성능만 놓고 본다면 이 차가 왜 초소형 전기차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있고, 확실히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듯이 그렇게 뭐 달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.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과속 방지턱 넘을 때마다 이 굉장한 충격이 몸을 통해 전해진다는 점입니다. 이제 원래 창문이 없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이 창문을 개발해가지고 현재 부착이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에어컨 같은 공조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 창문 달고 햇빛을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실내가 더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은 이제 아침 7시가 되기 전 시간이라서 크게 기온이 오르지는 않았는데, 이게 낮에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덥더라고요. 그래서 창문을 열고 좀 달려볼까도 했는데, 이 앞차의 매연이 그대로 이 차 안으로 들어오는 탓에 숨을 쉬기가 조금 곤란하다, 이런 단점도 느껴지긴 했습니다. 이 차의 최고 시속은 80km 정도입니다. 인적이 뜸한 도로를 한번 달려봤더니 이 80km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
이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그만큼 팍팍 줄어든다는 것을 계기판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차의 적정 속도는 한 시속 50에서 60km로 달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,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원래는 창문이 없는 차고, 그리고 이 애프터마켓에서 플라스틱 소재 창문을 좀 달아놨기 때문에 실내 소음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. 그냥 이 오토바이에 똑바로 탈 수 있는 좌석을 만들고 지붕을 덮어놓은 것 아니냐, 그리고 네 바퀴를 달아놓은 단순 오토바이와 비슷한 그런 자동차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, 일단 뭐 승차감이라든지 그리고 실내로 유입된 소음 면에서는 그런 주장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, 이렇게 여겨집니다. 아무래도 시골 도로다 보니까 좀 굴곡이 좀 심한 편이고,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, 이제 프랑스 차답게 이런 굽이진 길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핸들링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. 달리는 것도 작은 차체다 보니까 시속 60km만 달려도 굉장한 이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 차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잘 맞다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왜냐하면 뭐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사실 뭐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, 오로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한다라는 그런 이동수단으로서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다닐 때는 이 트위지만한 차가 또 없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이렇게 긴 거리를 출근, 퇴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 전기차 라이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라이프와는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, 그리고 가치를 가진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트위지를 또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다, 그런 느낌을 좀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많은 소음이 들리고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이 앞에 서 있는데, 이게 굉장히 작은 차체이기 때문에 앞에 차가 서 있다고 했을 때 그 앞의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지금은 트럭이 서 있기 때문에 일반 차로도 시각이 좀 제한이 되긴 하겠지만, 이 앞에 뭐 스파크나 모닝 같은 경차가 있더라도 이 트위지가 그들보다는 작은 차체여서 이 앞쪽 시야가 조금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는데, 이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. 또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런 단선도로에서도 역시 차량의 간격이 멀리 벌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역시 승차감과 어떤 차 안으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엉덩이가 불편하고 또 귀를 아주 강하게 때린다, 그런 부분이 아마 출근 용도로 이 트위지를 사용하기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지금 한 1.5km 정도 남았습니다. 서대문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고요. 현재 이 트위지 주행 가는 거리는 계기판상에 28km로 찍히고 있는데, 저희가 출발할 때 65km 정도였었고, 김포에서 광화문까지는 한 35km 정도인 점 감안한다면 계기판상에 주행 가는 거리는 상당히 사실과 가까운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트위지라는 초소형 전기차는 도심을 편안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인데, 이 장거리 출퇴근도 혹시 가능할까라는 의문에서 오늘 이제 김포에서의 출근을 한번 해봤는데요.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장거리 출근도
주행 거리로만 보면은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지만 승차감이나 어떤 도로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사실.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장거리 출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.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초소형 전기차가 판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고 일반 도로도 달릴 수 있다.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안전 인증까지도 마련이 되는 어떤 법적인 분류 기준이 생겼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역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다닐 수 없다라는 점은 이 트위지의 굉장히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장장 한 2시간에 걸리는 트위지의 출근길 시승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장거리 출퇴근에 있어서 트위지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. 이유는 진동과 소음 너무 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달릴 수 없다라는 점, 그래서 이제 운전자의 어떤 피로가 굉장히 쌓일 수 있다라는 단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. 그 외에는 뭐 속도 내고 싶은 만큼 내주고요. 제동도 잘 되고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차답게 역시 뭐 핸들링이라는 조작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재밌었고요. 전기 파워트레인 특유의 어떤 효율성과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. 현재 이 트위지는 1,500만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. 보조금 받으면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서울 외곽에 위성도시 사시는 분들은 좀 구입을 장거리 출퇴근용으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. 그렇지만 그 도심 안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승차로 돌아오겠고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안녕.